1980년 5월 민주화를 향한 외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곳 바로 광주였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160여 명. 그 가운데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학교에서 계엄군에 의해 생을 마감한 이세종이 있습니다. 전북대생 이세종, 그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5.18 최초의 희생자. 최초의 희생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그 이세종 열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5.18이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밝혀진 것이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세종. 그가 마지막까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 얼마 전까지도 차디찬 기운이 몰아쳤던 곳. 푸른 잔디가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곳에서 5.18 최초의 희생자로 기록된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22의 죽음과 마주한 그는 어떤 청년이었을까요? 그를 기억하는 친구는 어느덧 백발의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세종 열사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 세종이가 떠올라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세월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제가 85년 학생회장에 당선이 된 뒤에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세종 열사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죽음을 기려하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된 사업으로서 추모비를 건립을 했던 겁니다. 이세종 열사를 기리는 추모비 바로 옆에 공사가 한창인 이 건물. 본래 학생회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선 건데요. 시계추를 되돌려 본다면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던 1980년 5월. 이곳은 투쟁의 본거지였습니다. 대규모 투쟁을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을 하자. 그래서 5월 17일 토요일을 맞으면서 좀 집에 가서 재무장을 해가지고 좀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장을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쟁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월 17일 날은 대부분 이제 밖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 수배자들이죠. 이제 주동자하고 실제로 이제 뭐 특별히 집에 가가지고 정비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40명 넘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밤 9시 40분. 전두환 등 12.12 세력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속전속결로 의결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투입하죠.
그날 밤 익산 근마에 있던 제7공수여단 병력이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점령합니다. 어렴풋이 졸고 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게 눈이 살짝 떠졌어요. 앞에 총을 하고 대검을 꼽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쪽에는 이제 곤봉을 가지고 와서 그 곤봉으로 이제 때리면서 너 이광철이지, 너 김영근이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 하여튼 엄청난 구타. 손을 뒤로 해가지고 포승으로 묶어가지고 5명씩 이렇게 연결해서 굴비 엮는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묶어서 학생회관에서 2층이었거든요. 내려와가지고 1층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차량에 실었습니다. 짐 실듯 실은 거죠. 무자비한 폭력이 난무했던 그날 학생회관을 지키던 농학과 2학년 이세종은 새벽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한 젊은이의 숭고한 영혼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이세종 열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을 해야지,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등사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는 거. 그 등사기도 밀고 그거 이제 배포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1980년 5월의 전주. 학교 안에서만 학원 자율화를 외치던 대학생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죠. 계엄 확대 나흘 전 전북도청 앞에는 무려 6천여 명의 학생과 시민이 집결했습니다. 이 사진 속 어딘가에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던 이세종 투사가 있었을 겁니다. 왜 투사냐 하면 80년 그 5월 17일 계엄 확대 조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농성장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현장에서 한가하면서 투쟁했던 이세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세종 열사보다는 투사를 선택을 했고, 그 투사비를 여기가 아닌 바로 저 나무 있는데 거기다가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방학이 시작됐을 때 안기부의 물론 종용이었겠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 투사비를 빼돌려 버린 거예요.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없을 때.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이세종 열사의 그 고향이 집 앞에 선산에 이 비석을 갖다 놨더라고요. 전두환 신군부는 이세종을 기리는 작은 비석마저도 용납.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의 들불, 투사 이세종의 넋을 돌에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99년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기까지. 그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게 전라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 갔을 때 형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이게 대학교 때 사진이고요. 이게 저하고 형하고 촌집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저희 앉아 있는 모습이 저이고요. 이게 형이었습니다. 형. 1998년도에 유공자로 인정돼가지고 99년도에 4월에 5.18 광주 묘지로 이장을 하는데 참 그때 이장을 하면서 유고를 받잖아요. 제가 확실히 봤는데 여기에 개머리판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단단한 거잖아요. 개머리판 자국이 이렇게 있다면 위에서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으면 그렇게 두개골이 함몰되었겠어요. 공부를 잘해 전주에 있던 고등학교로 유학을 갔던 넷째 아들.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실했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온 집안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교사였고요. 저희 큰형도 교사였는데 군사정권 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튼 저항도 못하고 한 것도 못하고 정말 부모님이 울고불고 난리 나셨는데 그런 것을 누구한테 표현도 못한다는 그런 시대적 아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근 박사님의 의견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크랩북을 가득 채운 낡은 종이 뭉치가 지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증언하는 듯합니다. 인정해달라는 보상 서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 신문에서 매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여기 보면 최초 희생자로 44년 만에 공식 인정됐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1980년 5월의) 아픔을 오롯이 간직한 곳. 광주에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장소가 있죠.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은 시간과 공간의 확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초 희생자가 광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주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5.18은 정부민이 군부대지에 대한 항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고 다시 이세종 열사가 그걸 다시 재조명한 것이죠. 이게 서울의 봄, 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경, 뭐 부산 엄청난 그때 당시에 항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광주의 희생이 차마 말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컸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내란저지 투쟁이었습니다. 대개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 앞에서 돌팔매질로부터 시작해서 그 열흘간의 항쟁을 5.18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5월 27일 도청이 이른바 진압되고 난 뒤에도 전국적으로 이를 알려내고 또 이에 대한 투쟁을 이어갔던 그 전체를 5.18이라고 넣어야 되고, 그래서 5월 17일 확대 계엄이 되고 그 이듬해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는 그 모든 투쟁들이 계엄 해제 투쟁이고 혹은 내란 저지 투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지켜온 부산 사람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는 공간은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1979년 부마 민주항쟁과 그 이듬해인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살펴볼 수 있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한 시대의 유산이 부산의 5.18을 뚜렷이 말해줍니다. 부산에서 매년 5.18 기념 행사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 제가 5.18 유공자라 그러면 아니 그때 광주에 있었느냐고 물어요 저한테. 아니다 그래. 근데 왜 당신이 5.18 유공자냐고. 5.18을 전부 다 광주하고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구속돼서 진역을 꽤 오래 살았으니까 다른 지역에 이제 그렇게 진역을 살았던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비슷한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정언자 아니가, 우리가 당사자 아니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일단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1980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에는 광주 밖에서 국가폭력의 피해를 당한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하나. 5.18은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얘기한다면 5.18은 5.17 내란 저지하고자 하는 전국적 투쟁이다 라고 정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광주에서 온 그 시절에 전단지였는데 이게 이제 광주 사태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밖에서 알게 되는. 그래서 이걸 읽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 광주에서는 이런 살육을 하고 있는데 언론마저 계엄군이 철저히 통제하던 당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서클에서 가지고 있던 타자기와 등사기, 가리방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기일 수도 있죠. 전단지를 제 기억에는 한 3,000여 장 만들었습니다. 이게 3장짜리입니다. 3장짜리로 전주 남부시장 어느 여인 속에서 꼬박달을 세고 연명이 틀 때 그 시절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4시부터 나가서 하고 그 시간은 참 오랜 시간 아직도 기억이 그렇습니다. 개 짖는 소리만 들리면 무섭고 경찰이 왔나. 지금 전주치원이 그때는 비포장이었습니다. 기전요고 그 아카시아 향이 기들이 있습니다. 젊음을 불태웠던 투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경 국장이 김재국 씨였던 것 같습니다. 합부모, 저희 어머님 앞으로 온 편지에 자수를 권하는 80년 6월 16일 날 자수를 권하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유화 조치라 하죠. 그 시절에 전두환 그쪽 일당들이 자수하면 좀 보호해주겠다. 그 시절에 자수하는 사람들은 잡힌 사람들은 다 형을 살았습니다. 그 한 일주일 후에 형의 팔에 엇길려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으니까 지금 저기 완산서 그 지하실에 제가 들어갑니다. 1980년 전북 지역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피해는 정확한 집계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전북 지역의 구속자 명단하고 그다음에 불기소자 명단이라고 해서 일단 파악된 분은
41명 정도가 구속자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불기소자로 그 구금되거나 연행되고 훈방된 사람들이 120여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70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본 분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마을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가는 일에 매진하며 전북 5월동지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영배 씨. 45년 전 5.18은 그에게 잊히지 않는 상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학생회장이라 해서 사전 검거령에 의해서 5월 17일 11시경 계엄군과 안내를 해온 그 정보 형사에 의해서 그 연행이 되었습니다. 인우동에 있는 보안공사에 연행이 되었는데 뭐 그때 뭐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했죠. 거기서 수일간 조사를 받다가 35사단 헌병대에 유치되어서 약 45일간 구금이 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제가 그 세 군데를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걸 그려달라고 제가 의뢰한 선배님들이 그렇게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끌려갔는데 경찰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주경찰서 저도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또 다른 장소. 전주 510 보안부대. 보안대로 제가 잡혀갔는데 보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저는 조사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보안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보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향 보고를 해라.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뭐 이제 약간 뭐 애들이 어떻게 뭐 특이점이 있나 뭐 이런 거, 그거를 보고하러 다니면서 또 경찰서에 사건이 나면 또 잡혀가서 또 맞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죽기보다 싫은, 뭔가 내가 내부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할 게 없는,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죠. 그 뒤에도.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던 곳. 4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야만의 시간을 뚜렷이 기억하는 이도 있습니다. 전주경찰서, 지금 완산경찰서죠. 전주경찰서 지하실에 조사과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올라가는데 그 모 반장인데, 수사반장, 그 아이들, 자기 아이들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애들인데 딸애도 있고 막 아빠한테 뽀뽀 먹으면서 잘 가죠. 그래서 저 사람도 자식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은 좀 괜찮겠지. 그래서 기대를 잔뜩 걸었는데 돌아서자마자 그 경찰 붕어로 등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날은 잊혀지지 않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아봤고 많이 고문도 당해봤으니까 다음 거면은 뭐 견딜 수 있겠지.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을지 모르지만 폭력과 고문은 받아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소리만 들어도 더 아프고, 고문이라는 상상만 해도 그 고문의 통증이 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광주가 저는 이게 강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는 들것으로 실려오는 과정이어서 고문에 의해서 생이빨을 벤치로 뽑고 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이럴 정도로 고문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세멘트 벽에다 머리를 찧어서 스스로 머리를 깨면서 실려가 버리고 수저 같은 거 몰래 숨겨갖고 배를 갈아가지고 배를 활복을 할 정도로 그 통증, 그 고문과 그 잔인함에 못 이겨서 그랬던데요. 그럼 그 얼마나 많은 그 폭력과 고문, 개를 발로 차면 개를 쫓아가서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야만의 시절이었죠.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안부대가 다른 지역에는 한 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이 있어요. 그리고 보안대 힘이 아주 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타는 기본이고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비상계엄이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비참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강원도의 대학가에도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투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죠. 5월 8일부터 14일까지를 민주화운동 행진기간으로 정했어요. 그 총학생에서. 그래가지고 첫날 학생들이 모였는데 전교생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 당시 전교생이 한 4,000명 됐었는데 4,000명이 이제 운동장에 다 꽉 차가지고 시위를 했고, 그리고부터 매일 시위를 했죠. 낮에는 시위를 하고 또 밤에는 학교 들어와서 이제 농성을 하고. 보안대에서 이제 보고된 자료입니다. 이 검거 목표, 검거, 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원대학교에서 목표가 43명인데 46명. 그리고 강릉에 관동대가 있거든요. 관동대에서도 42명, 상지대도 19명. 그래서 강원도에서만 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게 114명이에요. 근데 서울은 얼마나 많겠어요? (45년) 전 5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1.6 사건부터 5.18에 이르기까지의 운동의 중심은 사실 서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고 여기에서 모든 정치적인 활동이 벌어지니까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7일 그 계엄 발표를 딱 들으면서 5월 15일 날 해산하면서 했던 약속. 우리가 집결하던 곳에 평일이 시작되는 날 나가 모이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5월 19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서울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구호를 선창하고 스크럼을 짜고 차도로 나가서 시위를 시작했죠. 근데 그 이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전투경찰이었는데 굉장히 포압적으로 진압을 했고 연행됐죠. 붙잡혀서. 서울역 앞에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이 됐는데 물론 이제 엄청난 구타를 당했죠. 1980년 5월 27일 경찰서에서 풀려난 역사학도는 대학원 대신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죠. 이른바 운동권의 길을 걷기로 말이죠. 그리고 5.18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펜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광주 그 항쟁의 그 참혹함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니까 자칫 광주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곳은 아무 일도 없이 평온했었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을 낸 이유도 그것이고 전국 모든 곳에서 그런 계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면서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게 되고 그리고 자칫 교과서나 역사책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만 나오니까 아, 그건 광주에서만 일어난 사건으로 자칫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
전국 모든 곳에서 저항이 일어났다. 매년 5월이면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이후 기념식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전북은 그날 항거의 중심이자 희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전북대학생이던 고 이세종 열사가 첫 희생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우리 도가 민주화운동 한가운데 자리했음을 44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종 열사의 숭고한 죽음을 이렇게 떳떳하게 기릴 수 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세종의 기억 투쟁이 크게 한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단계는 1985년에서 89년까지, 80년대고요. 이때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추모식을 시작을 하고 90년대 중후반기에 이르게 되면은 전북 지역에서도 이세종 열사를 본격적으로 조명하기 시작을 하죠. 언론사 등등에서요. 결국 1998년에 이세종 열사가 5.18 사망자로 인정을 받고 국립 5.18 묘지에 안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로 5.18 최초 사망자로서 본격적인 공론화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학계에서 5.18 최초의 희생자, 전북대생 이세종의 존재가 공론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민규 교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신군부가 상당히 많은 그 언론에 난도질을 했더라고요. 기사 10건이 계엄단에 들어가면 5건 이상이 삭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렇죠? 삭제된 기사 가운데 이민규 교수의 눈에 들어온 건 전북대생 이세종의 죽음에 관한 것이었죠. 전북대생 한 명 추락사, 계엄군 피하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학생회관 3층에서 동교 농학과 2년 이세종 열사가 13m 콘크리트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라는 짧은 단신 기사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뭐 그때 많은 그 젊은 그 영혼들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게 상당히 상징적인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세상을 떠난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곳.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광주의 슬픔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전북대생 이세종 열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부산에서 광주의 참상을 알리다 국가폭력으로 세상과 이별한 임기훈 목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꾸준히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분이 5월 17일 내란을 보고 그리고 5월 18일 이후에 광주의 유혈을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질타했죠. 그 5.18을. 그래서 당시 5.18과 관련해서 광주 밖에서 희생당한 분은 전주의 이세종 열사를 필두로 해서 네 번째 희생자예요. 1980년 5월 18일 새벽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이세종 열사. 그의 옆자리에는 종로의 기독교회관 6층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까지 광주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서강대생 김의기 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5.18의 진실을 알리려고 서울 신촌에서 1980년 6월 9일 분신을 택한 김종태 열사. 그의 마지막 외침은 노동 3권 보장과 비상계엄 해제였습니다.
1980년 광주박 5.18 희생자는 모두 4명. 마지막은 1980년 7월 고문으로 숨진 부산의 임기윤 목사입니다. 임기윤 목사님은 7월 26일 날 사망을 했는데 7월 19일 날 501 보안부대에 소환을 당해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받다가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거기에서 사인을 병사로 처리를 했어요. 고혈압에 의한 병사로. 돌아가셨을 때 사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머리 뒤쪽에 3cm 이상의 피자국이 있었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진상규명 활동을 20년 넘게 해요. 임기윤 목사는 지난 1998년에서야 민주화 운동 희생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9년 5월 이곳에 잠들 수 있었던 거죠. 국립 5.18 묘지에 5.18 관련자로 해서 안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임기윤 목사는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불적 한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유족은 공권력에 의한 의문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고문에 의한 치사다. 그 진상규명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잠들기까지 무려 19년이 걸린 이세종 열사. 5.18 최초의 희생자인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누가 알고 있을까요? 변사자 외 30여 명이 학생회관 내에서 운집하고 있을 때 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계엄 선포와 포고령 10호에 의거 7여단 31대대 소령 양봉이 지휘한 대대가 동회관을 포위하고 있을 때 변사자는 이 포위망을 탈출할 목적으로 지상 13m 동회관 옥상 북편 전등주에 매달려 은신하려다 힘이 빠져 변사한 것임. 지금까지 알려진 이세종 열사의 사망 경위를 다시 살펴볼까요? 군이 남겨놓은 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을 피하려다 이곳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건데요. 45년 전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부대 일지에는 목격자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발견자는 7여단 31대대 여기가 양길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양길 있어요. 그다음에 하사, 남, 경위, 동회관은 포위 경계 근무 중 딱 소리 및 신음소리에 바라본즉 지상에 변사자가 전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물론 이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왜 내 이름이 거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게 서로 소통하면서 어디까지 얘기할 건가를 이렇게 말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죠. 사체 검안서에 남겨진 이세종 열사의 사인은 두개골 한몰. 계엄군의 폭력에 의한 사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그날의 진실을 말해줄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도피하듯 건너간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상원 씨. 불안인의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배 이세종의 흔들리던 마지막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옥상으로 도망치다 3층에서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서 계단도 밟아보지 못한 채 3명의 공수부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차검한 M16을 들고 있던 2명의 공수부대원들에게 이세종 선배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명은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M16 개머리판으로 퍽 소리가 나게 이세종 선배의 머리를 찧었습니다. 머리를 맞은 이세종 선배는 비명소리도 한번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죽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세종 선배가 죽었다고 판단했던 것은 제가 포승줄로 묶여서 끌려갈 때 계단 아래로 끌려가면서 보니까 꼬꾸라져 있는 이세종 선배를 건들지도 않고 이세종 선배를 죽인 그 공수부대원들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어수선하게 베레모를 쓴 장교와 하사관 몇 명이 허겁지겁 분주하게 3층 옥상으로 오르는 바로 그 계단 앞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이세종 선배가 죽었구나. 부대 일제는 1시 40분에서 50분 그 학생이 사망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상부에 보고하게 되잖아요. 보고하는 시간의 차이가 한 7시간, 9시 20분경에 보고를 하니까 거의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차이를 뒀을 때 왜 이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점, 그 뭔가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양심 고백을 하든 우리가 더 조사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의문사는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해 전북대학교 박물관 한켠에서 열린 이세종 열사 추모전. 올곧은 모습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선한 눈빛. 정성스럽게 정리해놓은 전곡 노트는 그의 품성을 짐작케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피 흘리며 세상과 이별했던 그의 마지막 유류품을 다시 만났습니다. 80년도에 우리 그 학교 그 교기인데요. 이 지금 교기가 여기를 지금 보시면 그 울긋불긋한 게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그 피거든요. 이 그 교기를 가지고 이세종 열사를 덮었던 지금 교기인데 참혹했던 그 상황들이 충분히 연상할 수 있거든요.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세종 열사가 주검으로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표시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1980년 5월의 현장이었던 학생회관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었던 흔적마저 사라져 버린 거죠. (1987년)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궤변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군사정권은 결국 항복과도 같은 6.29 선언을 하게 되죠. 그를 기리기 위한 이곳에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분수령이었던 1987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 기타를 유독 사랑했던 박종철을 알아갈 수도 있죠. 형이 치던 기타를 이제 동생한테 물려준 건데 이걸 너무 좋아해서 막내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엄마가 집에 가면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번 사와라, 뭐 콩나물 한 번 사와라 이렇게 신부름을 시키면 다 그걸 전담했어요. 그런데 신발은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면서 기타를 꼭 가방에 넣고 메고 대문만 나가면 나가도 이거 메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사진이 벽면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저는 그 언어학과 곽준수 1년 후배예요. 너희는 앞으로 대학생활 하면 절대로 사진을 찍지 마 그러던 거에서 왜요? 그랬더니 잘못해서 그 사진에 함께 찍힌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그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넘긴 말이었는데 정말 저희가 87년 1월 달에 이분이 그렇게 그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사진 저희도 물론 없지만 그 당시엔 그런 사진을 찍으면 잡혀가고 또 이런 공간에 오면 다 잡혀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민주화가 됐던 지표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고 이런 공간에 와도 누구도 잡혀가죠. 감시를 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꼭 사진을 찍어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을 겁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계엄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꽃다운 청춘.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들 기록에 의하면 매우 온순하고 착실하고 또 봉사정신도 강하고 그리고 실장 역할을 성실하게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평범한 학생과 평범한 시민들이 지켜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45년 전 사진은 그 주인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가 미래 세대에게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5.18 최초의 희생자 전북대생 이세종. 그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들려줄 답변은 이제 너무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세종 열사가 영웅이어서 우리가 추모비를 세우는 게 아니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헌신했고 그 뜻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웅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한 청년이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국가폭력에 의해서 무참히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학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유품 전시회라든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세종 열사의 그 숭고한 뜻을 후배들이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 더 노력해서 이세종 열사 최초 희생자라는 의미가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해 기우는 분숫가에 스며던 넋이 살아 앙천에
뜨거운